안녕하세요. 초록오렌지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호스트 천혜란입니다. 호스트 양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누구도 고립시키지 않는 지역 만들기 제 2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는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사실은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네. 왜 필요한가가 바로 또 답이기도 하는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PPT에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란 가장 평등한 그러나 가장 불평등한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늙어가는데요. 공평하게 늙어가지는 않아요. 교수님, 그러면 가장 평등하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네. 누구나 한 살씩은 꼬박꼬박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등하다는 건 알겠는데 가장 불평등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나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네. 또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각자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쩌면 가장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노화 과정이 사실은 가장 불평등한 우리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장수는 정말 기쁜 일인데 그렇죠. 그 장수의 과정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근데 개인의 책임일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복지가 그런 책임을 같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이 글을 좀 가져와 보았고요. 네. 그렇다면 커뮤니티 케어는 왜 필요한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동네와 아니면 지역의 방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정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랑 그럼 무엇일까? 지금 PPT를 저희가 지금 띄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의 내지는 이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입에 붙지를 않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막연해.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 말도 너무 어렵고요. 네. 사실 정말 우리도 접근하기가 좀 맞아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조금 쉽게 풀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는 걸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밝힌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전의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여기 커뮤니티 케어 비전을 보시면 그렇게 나왔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떨려요. 진짜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마칠 수 있다. 아까 제가 일회에서 그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저는 고독사 문제에 네네.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건강한 노후를 보내다가 지역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진정한 복지국가가 아닐까, 그쵸. 복지사회가 아닐까. 그런 근데 생각이 다만 들어요. 이제 그거를 아까 교수님이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물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죠. 근데 아까 그 불평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어떤 정말 정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린 너무너무 다른 노후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편안하게 내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동네가 된다면 그런 건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네.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2025년도까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네. 다른 이름이죠. 제공을 위한 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그 과정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세세하게 살펴보고 네.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고 왜 네. 보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칭찬해주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매 눈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나왔던 PPT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지역 주도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각 지역마다 네. 어떤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재원도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어떤 그런 환경도 다를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의 춘천은 춘천 나름대로의 만약에 강원도를 얘기를 하자면요. 강릉은 강릉대로의 또 삼척은 삼척대로의 그렇게 정말 지역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달라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라는 큰 틀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지역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을의 독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는 정말 연구자들, 또 네. 정책 입안자들, 실행자들, 프로그램 개발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복지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 시스템으로 가기가 어려운데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G케어라는 표현 쓰잖아요. 강원도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제안 반드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다양한 그 정책 제안자들을 뽑는 선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도 네. 정책 제언을 좀 복지 정책 제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통합돌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돌봄 서비스들이. 그걸 그냥 같이 통합적으로 그냥 운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단지 그냥 서비스를 한 번에 다 같이 하겠다라는 차원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체 큰 틀 안에서 각자의 네. 지역성을 인정해주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두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한 자리에 그렇죠. 모여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네. 전문가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요구를 가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시민들 네. 모두가 그리고 참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르신 얘기만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들, 서비스 네네. 제공자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뭐 선풍적이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노노케어라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또 이 자격증을 네. 따서 장기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네. 옆집에 가족요양을 하죠. 가족요양을 네. 이웃에 또 봉사도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대 돌봄 체계 구축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런 뭐 케어의 문제를 특히 여성들이 케어를 제공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도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또 남성 어르신 케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공개적으로 네. 내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 요양의 문제, 특히 뭐 서비스 이용의 문제, 또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서비스의 질도 올리고 수혜자도, 제공자도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제일 강조를 했던 부분이 아마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그렇죠. 것들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도 사실은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 돌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이제 그럴 때 근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 대가가
그냥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게 그림자 노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돌봄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좀 담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도 그렇고 노인 장기 요양 보면서 항상 하는 게 시설에서 지역으로 이제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탈시설 이제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 탈시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병원이나 이제 시설에 많이 고령자분들도 그렇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런 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지역에서 그런 통합 서비스들을 받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좁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정말 실현 가능하려면 그 복지체계가 촘촘하게 연결이 네네.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생소하기도 맞습니다. 해서요. 네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을이 같이 고민을 하고 돌봄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동 청소년들도 방과 후 돌봄 문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키워갈 것인가라는 담론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센터와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지역사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 네네. 우리 어르신, 우리의 삶을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공론장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일상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예, 지금은 굉장히 네. 우리가 낯설고 체계도 안 되어 있지만 네네. 이제 우리가 복지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심원을 그려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다양한 공동체에서 학습이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의 형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네.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욕구가 또 발견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네.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준비할 부분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정책을 만들 때 전체 틀을 만들어줄 부분 두 축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네네.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바로 맞습니다. 지금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 이런 게 없지가 아니라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고 네. 같이 고민하는 네. 지금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협의적으로는 진짜 뭐 우리 가정에 머물면서 우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연계된 서비스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협의적인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천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전체적인 정책 틀 안에서 이 파트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가능하거든요. 그런 날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담론도 만들어보고 공론화해보고 적극적으로 정책도 제언해보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개념도를 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예,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개념도예요.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그다음에 그 동네에 어떤 방점을 찍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는 항상 주거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주거라는 게 꼭 우리 집, 그러니까 자택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룹홈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때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거가 먼저 베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병원이나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를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한 어떤 재가 서비스들을 또 그렇죠.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착 지원과 어떤 지역사회 참여인데요. 사실 이 정착 지원 서비스는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고 못 움직이게 되면 어딘가에 들어가고 좀 이런 거지만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예방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동호회나 서클이나 이제 같이 마음 맞는 사람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관계성을 만들어 가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이제 자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의 또 일종의 내 역할을 또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네네. 좋은 표현 하셨는데, 관계성과 역할. 네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노령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하고 하고, 네. 끊임없이 사회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의 강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강점이 나이 들므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음. 보다 더 활동적으로 활력 있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게끔 네. 만들어가는 거. 아마도 지금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가 가칭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센터들이 이런 틀을 잡아주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런 시설, 병원, 지역사회 참여, 재가 서비스, 정착 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거. 이런 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고요. 이 서비스들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만나게끔 프로그램과 욕구가 이런 준비들이 앞으로 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예, 변화가 반드시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알아봤는데요. 살짝 맛만 본 거죠. 그럼 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커뮤니티 케어의 실제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우리는 벤치마킹을 할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또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